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야, 오늘 날씨 기가 막힙니다. 야, 올해 정말 장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파란 하늘 언제 보나 했는데 또 그래도 가을이라고 이렇게 하늘이 아주 이쁩니다. 저희 오늘 이 파란 하늘 아래서 양평 펠리시에 또 나왔는데요, 파란 하늘만큼이나 잘 어울리는 차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2001년식 사브 93입니다. 아마 또 조금 나이 지긋하신 또 선배님들 중에서는 이 사브 하면은 왕년의 추억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사브 항공기 회사로 시작을 해서 자동차 회사로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회사고요. 2011년에 안타깝게도 파산을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회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011년식 차 어떻게 제가 시승차를 갖고 왔느냐? 자, 저희 오너를 만나다 항상 이렇게 멋진 차들 갖고 계시는 오너분들을 이렇게 모시죠. 저희 오늘도 이 사브 93와 함께 또 사브 93의 오너님 오셨습니다. 자, 사브의 오너 조요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자, 오늘 저희 사브 93 이 멋진 차를 또 이렇게 모터리언에 소개를 해 주시게 됐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인사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2001년식 사브 오너 조요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랑은 원래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 올드카를 타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원래 친분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기꺼이 멋진 MR을 또 소개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사실 사브 하면은 제가 이제 초반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회사가 없어진 상태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브랜드의 차를 이렇게 선뜻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여러 대 올드카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제가 올드카를 고르는 기준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타보고 싶던 차를 지금 이제서야 이제 손에 넣고 그렇게 차를 타고 있는데, 사브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렸을 때 꼭 한 번 정도는 타보고 싶던 그런 차였어요. 맞아요. 옛날 그 잡지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막 그 사브해서 그 항공기 기술이 담긴 뭐 스웨덴 명차. 항상 백그라운드에 비행기 깔려 있고. 비행기가 항상 배경에 서 있어야 돼. 저도 이제 아무래도 비슷한 연배다 보니까 이 사브를 어린 시절에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도 이 차 타는 걸 보고, 이게 아무래도 뭐 요즘 차랑 뭐 그 당시 차랑도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좀 독특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길에서 딱 보면은 와, 저건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되게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차가 뭐 이제 2.0 터보, 특히 또 사브 하면 저압 터보가 옛날에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 차는 엔진이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 차도 2.0 터보 엔진 들어가 있고요. 네. 원래는 150마력 사양, 그러니까 저압 터보로 출시되었는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터빈 업을 해가지고 터빈을 키웠고 그 다음에 매핑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은 약 230마력 정도 사양으로. 230마력이요? 네네. 야, 그 정도면은 이거 고성능 버전인 그 비겐인가요? 네, 비겐하고 거의 맞먹는 성능인 네, 비겐 출력이 딱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230마력. 이게 겉에서만 봤을 때는 되게 얌전하고 좀 되게 우아하게 생겼는데, 이거 이따가 시승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출력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 차를 보면서 디자인도 색깔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정식 출고된 차량으로는 국내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요 5도어 중에서는 네, 이 차 한 대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이 차를 산 이유도 색이 좀 많이 크긴 컸어요. 네, 제가 검은색, 흰색 막 이런 색을 좀 굉장히 안 좋아하고 유채색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야, 이게 이 전면부에 사브 하면은 딱 되게 상징적인 그릴이잖아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는 꼭 비행기 날개처럼 이렇게 좌우로 쫙 갈라져 있는 이런 그릴들도 그대로 살아 있고, 또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와이퍼 들어가 있는 거. 네. 이것도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이게 아마 사브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걸로 알고 헤드라이트 있어요. 와이퍼가요. 왜냐면 그쪽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워낙 눈이 많이 오니까.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이 친구는 제자리에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뒤집어져 있네요. 이게 이거는 비밀인데 이 차에는 영혼이 있어요. 얘 이제
보통 20년이 넘은 차에는 영혼이 깃들거든요. 그래서 이 차에도 영혼이 그쵸, 있어서 그쵸. 네. 이 자기 기분 좋을 땐 이쪽으로 가 있고 이제 살짝 기분이 안 좋을 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절대 안 움직이는데 가끔 이제 운전을 하다 내리면 얘가 돌아와 있어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럼 영혼이 아니라 구슬 한번 해야 돼. 야, 이 엠블럼도 이게 사브 스카니아네. 지금은 스카니아가 그 폭스바겐 산하에 있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 사브랑 같은 그룹에 있을 때. 네, 원래 사브하고 스카니아는 같은 계열사였는데 그쵸. 네. 네. 이게 사브가 나중에 GM으로 넘어가면서 서로 찢어지게 됐어요. 아마 이 엠블럼을 쓰는 차가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그쵸. 이게 알고 있습니다. GM에 완전 넘어가기 전에 네네네. 마지막 모델이니까. 네. 야, 이 휠도 진짜 이뻐요. 이게 원래 사브가 이렇게 세 갈래로 뻗은 휠이 또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보통 그 휠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 휠은 그 예전 한정판에 들어갔던 그래서 이 휠 자체가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귀한 휠로 알고 있고요. 그러네. 저도 사실 이 993를 가끔 길에서 봐도 이 휠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전면부도 전면부고 휠도 휠인데 정말 이 사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 비례감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되게 앞유리 윈드실드도 엄청 굴곡이 져가지고 진짜 꼭 그 전투기 캐노피 안에 딱 앉은 것 같은. 그래서 사실 요새 어떻게 보면은 이런 패스트백들이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디자인이. 사브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디자인을 거의 한 20년 앞서가지고 좀 채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앞서갔죠? 너무 앞서가서 망해버렸나? 그럴 수도 있죠. 와, 이게 뒤로 오니까 앞에도 특이한데 뒤가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뒷유리 와이퍼도 있고. 요거가 혹시 라디오 안테나인가요? 네, 이때까지는 뭐 뒷유리에 네. 안테나가 들어간다는 건 벤츠나 BMW의 저 최고 모델, 고급차에나. 네, 고급 사양에나 들어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 차까지는 아직 뒷유리 안테나가 적용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요 가운데 번호판이 올라오니까 더 이렇게 힙업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냐고 하면 아무래도 요 뒤쪽 리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20년이 된 차인데 전혀 어떤 낡아 보이는 느낌이 없이 정말 요즘 차 같이 되게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네, 확실히 리어는 이게 참 이때 그 사브만의 그 디자인 감성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트렁크도 엄청 넓을 것 같은데. 트렁크는 확실히 넓어요. 와. 이게 아무래도 세단이 아니고 해치백이다 보니까 트렁크 적재 공간은 충분한 편이고요. 여기에 사실 이 정도 트렁크면 작은 원룸 정도 이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뒷좌석이 폴딩도 되나요? 네, 뒷좌석이 폴딩도 돼요. 폴딩까지 하면은 진짜 많이 실리겠다. 냉장고 하나는 그 정말 이 양문형 큰 거 말고 이제 적당한 이제 2문짜리 냉장고 정도는 충분히 뉘어서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사이즈는 나와요. 이거 뭔가 갑자기 좀 홈쇼핑 분위기 같긴 한데 정말 이렇게 뭐 원룸 이사하시고 그럴 때 정말 쓰기 정말 좋은 차 사브. 네, 네. 파란색이잖아요. 포터 느낌 나고. 별로 차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어제도 이거 찍는다고 3시간 세차하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또 사브 하면은 또 터보 엔진이 네. 엄청 유명하잖아요. 네. 원래 제가 77년부터인가 터보 엔진을 상용화를 해서 네. 사브는 또 굉장히 네. 모든 모델들에 적극적으로 이 터보 엔진을 써서 지금도 사브 하면은 그 고속도로의 제왕. 그쵸. 네, 고속도로만 올라갔다 하면은 뭐 BMW고 벤츠고 다 소용없다. 사브가 최고다. 그 선배님들의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에서 사브한테 깝치지 말라고. 사브한테 네. 덤비지 말아라. 네. 그쵸. 또 거기다가 또 터빈업에다 매핑까지 하셨다고 하니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차를 타보는 게 이제 사브를 정말 좋아하는 팬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날, 자, 사브 비행기와도 같은 이 차를 타고 또 드라이브를 나와봤습니다. 일단 좀 운전한 느낌이 특이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네. 좀 오래된 연식의 터보차다 보니까 네. 요즘 터보차하고는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이른바 꽝터보라고 하죠. 꽝터보. 네. 그쵸. 요즘 터보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윈 스크롤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서라도 굉장히 이제 저속 토크대 영역에서 이제 터빈이 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시절 터보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기술력이 약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회전수 이상일 때 갑자기 터보가 훅 하고 이제 출력을 높여주는 그런 느낌이 존재를 해요. 그 나쁘게 말하자면은 터보렉이 좀 네. 강한 편이고, 좋게 말하자면은 이제 후반에 일정 RPM이 넘어갔을 때 폭발적인 토크가 쏟아져 나오는. 네, 좋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쭉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빨려 들어가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로드가 와인딩 로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차의 하체 그리고 이제 엔진 형식 같은 느낌이 와인딩 로드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은 성격이라 조금 그렇죠. 기대가 저도 됩니다. 아무래도 사브 하면은 뭐 고속도로에서 진짜 제왕이다라는 얘긴 많이 들었는데, 뭐 사브가 뭐 고객길의 제왕이다. 네, 이런 고객길이나 말은, 뭐 네. 레이싱에서 뭐 날렸다,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괜찮아요. 비행기엔 코너가 없으니까. 그쵸. 비행기는 네. 하늘을 직선으로 나니까. 네, 비행기엔 코너가 필요하지 네, 않습니다. 뭐하러 코너를 네, 돕니까? 그럼요. 그렇죠. 앞으로만 잘 가면 돼요. 사브 하면 또 안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브가 이제 대표적으로 성능 그리고 네. 안전에 초점을 맞춘 회사인데 이제 지금 카메라에 잡히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특히 이 시대 차 시동을 걸 때는 키가 운전석 오른쪽에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핸들 여기 뒤쪽.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 사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기어봉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 그쵸. 네. 여기에 있는 사브의 이 키홀,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데, 여기에다가 배치를 한 게 뭐 이게 사용하기 편한 것도 있지만은 이제 충돌했을 때 여기 무릎 네. 부상을 막기 위해서 네. 네, 그렇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실제로 여기 있으니까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아까도 차를 타가지고 출발해야지 하고 여기 계속 막 네, 헛손질을 계속 키 하게 가지고 막 여기 만지작거리다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 네. 이 각도에서 딱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 이제 전차주분들이 이제 열심히 키를 구멍을 찾으셨던 그런 그쵸, 적을 누구나 볼 수가 헷갈릴 있습니다. 수밖에 네. 없죠, 이거는. 네,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 이 사브를 무슨 30m가 되는 이 절벽 위에서 맞아요. 밀어서 굴러 떨어뜨렸는데 이 A필러가 접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네. 제 기억에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땅바닥에 충돌을 해서 몇 바퀴를 굴렀는데 그대로 다시 그대로 운행을 하고. 네, 그게 맞아, 맞아. CF였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네. 무슨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무슨 캠페인 같이럼 우리 차가 이렇게 튼튼하다 하고 네. 보여주는, 아마 요즘 사브가 살아 있었으면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리지 않았을까. 참 네. 안타까운 회사예요. 네. 아무래도 요즘 또 다운사이징이다 터보 엔진이다 그런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남았으면은 정말 이 분야에서는. 네, 아무래도 네. 지금 모든 회사들이 쓰는 터보 기술들이 어쩌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을 수도 그쵸, 있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사브가 이제 망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된 회사잖아요. 2011년에 그렇습니다. 파산을 네. 했으니까. 근데 부품 수급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브를 예전부터 갖고 싶어 했지만 네. 좀 뒤늦게서야 갖게 된 게 그 말씀하신 그 이유였어요. 이게 회사가 망했는데 부품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솔직히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어떻게 기회가 돼서 유지를 해본 결과 그렇게까지 부품 수급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쉽게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뭐 독일 차들과는 약간 조금 달라요. 이 차는 조금 구석구석 이제 생전 들어가지 않는 스웨덴 사이트나 이제 영국 사이트 이런 데를 찾아다녀야 하긴 하는데 한 번도 이제 제가 필요한 부품을 구하지 못한 적은 없어요. 의외로 확실히 이게 사브가 좀 회사는 망했어도 팬들이 네. 또 워낙 두텁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히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근데 엔진 작업을 하면서 전부 다 제뉴인으로 썼거든요. 네. 근데 수급에 별로 하나도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승을 하면은 주로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 되게 주행을 하면서 차의 운동성이나 이런 걸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와인딩 타는 게 재미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저 이 차 가지고 안 옵니다. 네. 이거 되게 머리가 무겁고, 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차 같지 않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사브의 고속도로의 명성을 워낙 많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은 저희 네. 우리 기름 버리는 짓. 네, 쉽게 얘기해서 기름 버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차는 진짜 고속도로에 가면 다른 차가 됩니다. 그래요. 고속도로는 좀 믿고 타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깜짝 놀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기름 아껴서 고속도로를 한번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참 많은 차를 타봤지만은
고속도로에 올리면서 이렇게 설레어보는 차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요즘 워낙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서. 아, 그쵸. 네. 물론 뭐, 이게 20년이나 된 차기 때문에 뭐 이거를 요즘 차의 기준에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말로만 듣던 사브만의 어떤 고속 감성, 네, 고속도로의 왕, 한번 어떤 느낌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좀 가속을 한번 쭉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스포츠 모드인가요, 이 S가? 네, S는 스포츠 모드고요. 요걸 쓰면은 뭐가 좀 달라지나요? 눌러보시면 알게 되시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스포츠 모드를 넣고 한번 쭉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오우씨. 오, 이거 뭐야? 오! 미쳤어! 오, 속도가 계속 올라가! 쭉쭉 밀어줍니다. 네. 와. 이제 여기서 이제 창문 열고 손 빼면 이륙. 네. 와. 와, 이건 뭐, 가속력이 어마어마하네. 아, 근데 진짜 뭔가 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쭉 달리는 느낌이 이 괜히 기분 탓인가? 진짜 좀 비행기 이렇게 이륙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항속을 하시다가 네. 악셀에서 발을 떼보시면 네. 이제 글라이딩의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오, 지금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아, 이 엔진 브레이크가 되게 약하게 걸리면서. 네. 네. 보통 이제 드라이브에서 악셀에서 발을 떼면 쭉 하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 그쵸? 게 일반적인데 얘는 마치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중립을 넣은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차가 그냥 쭉 네, 내려가더라고요. 떼굴떼굴 굴러가는 느낌이 막 이게 막 불안정하고 그 중립 넣은 것처럼 수동차 중립 넣고 달리는 것처럼 불안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좀 활강하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진짜 독특하다. 자, 이게 또 사브 하면은 요 어떤 운전자 지향적인 인테리어 요런 것들도 뭐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사실 요즘은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틀어져 있는 이런 네. 인테리어들이 되게 많은데 요 또 사브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요 되게 혁신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은 되게 특이하고, 요런 송풍구 디자인 같은 것도 요즘 차랑 너무 달라요. 이게 이게 격자 무늬로 네. 돼서. 보통 요즘 차들은 이렇게 딱 4개 정도가 있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안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쵸. 안에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게 여러 개의 플라스틱을 격자가 좀 네. 네, 겹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개의 느낌인데? 플라스틱을 겹겹이 쌓아놨어요. 한 대여섯 개 정도를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쌓아놓은 플라스틱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그러니까 이거 고장 되게 잘 나게 생겼는데. 굳이 왜 이걸 왜 아이고. 이렇게 만들었나? 그거 감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시는 분이 차를 뜯다가 실수로 이거를 쏟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 네, 이 송풍구를 분해를 하셨다가 네, 여기 쏟아진 있는데 거예요, 이게 그냥 우두두두 떨어졌는데, 아이고. 와, 그때 넋을 놓고 한 30분을 서 계셨다고.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트 패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게 나이트 패널 네, 같습니다. 그게 나이트 패널입니다. 오. 야, 속도계만 빼고 다 꺼져 버리네. 네. 근데 이게 지금 140까지만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요게 속도가 더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는 그 도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기 때문에 해본 분들의 말에 따르면 150부터 이제 그 아랫단에 불이 들어오면서 계기판이 완벽하게 원형을 만들어줍니다. 오. 아, 이게 지금 사실 밝을 때는 뭐 별로 이렇게 체감을 못 하는데, 진짜 어두운 길에 완전 조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길 같은데. 그럴 때가는 시골 진짜 국도 같은 기분 때는 좋아요. 네. 요게 딱 얘만 켜지고 여기 있는 뭐 버튼들도 불이 다 꺼지고 그런 식으로 네. 작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네.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던가 네. 기름이 떨어졌다거나 하면 그 부분은 불이 들어와요. 아, 그쪽에만 이제 알 수가 있게 차에 네네. 문제가 생기면은. 네. 아,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비행기가 완전 야간 비행을 할 때 네. 이 계기판만, 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사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계기판만 불이 쫙 꺼져 있고 이렇게 밤하늘이 막 반짝반짝거리는. 아, 좀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계기판 색깔도 또 이렇게 초록색에. 네, 녹색이고. 네. 저 참 예전부터 이렇게 차 좋아하시는 뭐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형님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야, 너가 차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사브는 한번 타봐라.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네. 구입하기 쉬운 차는 아니에요. 그쵸. 아무래도 네. 뭐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부담감이 네,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 차를 부품을 구하기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근데 한 번쯤은 정말 타볼 가치가 있는 차예요. 왜냐면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를 선택하기까지 약간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우연히 네. 또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차를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지 몰랐어요. 그만큼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뜻이네요. 네, 평소에는 저는 디젤 타고 다니는데 네네. 한 번씩 이제 나가고 싶을 때 이 차를 타고 나가면 정말 느낌이 좋아요. 근데 정말 어떤 장거리 이렇게 투어를 가거나 할 때, 장거리 드라이브를 갈 때 이 차를 타고 가면은 정말 고속도로에서 너무 편안하고 좀 적당히 빠르고 네.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적당히 빠르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꽝터보의 그 매력 이제 진짜 그 딱 RPM 올라가니까 아까 와인딩에선 사실 그렇게 고회전을 안 써서 별로 네. 못 느꼈는데 딱 고속도로에서 가속 시작하니까 야, 차가 이렇게 살벌하게 나가는 거는 좀 출력을 넘어서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누가 사브를 한번 사볼까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약간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이런 연식이 있는 차 그것도 수입차를 아예 타보지 않은 분에게는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분이라면 선뜻 추천을 못하지만 왜냐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차를 타면 솔직히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쵸. 메이저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발품을 조금 더 많이 팔아야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제게는 굉장히 기쁨인데 누군가에게는 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짬이 있으신 분들 네, 썩차에 대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풍기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차를 가지고 와서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꼭 저보고 사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차를 타면서 튜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무조건 순정지향이었고 네네.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와서 이 차가 이렇게 된다고? 더 빨라질까라는 느낌을 갖고 그러니까 그 성능에 관련된 작업을 한 차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또 사브 하면 옛날부터 튜닝빨 잘 받기로 네.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제 어느 정도 독삼사를 경험을 해보시고 옛날 차들을 타보시고 그런 분들이 한번 눈독을 들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달관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이렇게 좀 끝장을 한번 보겠다. 그렇다고 부품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수리가 힘들다 하지도 않고요. 이제 사브를 잘 보시는 정말 스페셜리스트들이 이제 다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그럼요. 우리 정종섭 사장님 사랑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을. 이 차를 이제 지옥에서 건져 올려주신 네. 아주 은인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 뒷광고 아닙니다. 저희 뒷광고 아니고. 네, 상호명 이름 얘기 안 했잖아요. 상호명 이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야, 진짜 저희 무사히 오늘 또 비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항상 타시는 차니까 제가 어떠셨냐고 묻기는 얘기하지만은 근데 진짜 네. 사브만의 독특한 감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도 사실 기자로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차들을 시승을 해보고 정말 남들이 해보지 못하는 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지만은 이 사브는 제가 지금까지 탔던 차들 중에서도 정말 유니크하고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주행 질감 이런 거를 제가 다른 차에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서 오늘 뭔가 진짜 좀 자동차 경험에 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브는 독일차, 일본차와 다른 이 사브만의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브를 타시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사브를
뭐 3대, 4대 이렇게 바꿔가면서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오랫동안 네. 사브만 계속 타시는. 네, 모델만 바꾸고 심지어 같은 차를 그냥 또 여러 대 사시기도 계속 하고. 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밖에서 제가 사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봤을 때는 아니 왜 똑같은 차를 2대, 3대씩 타지? 혹은 이것만 타면 다른 브랜드를 타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사브를 타보니까 제가 지금 저압 터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터빈업을 하긴 했지만 근데 이 차를 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95 에어로를 갖고 싶더라고요. 확실히 정말 매력이 많은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회사는 거의 10년 전에 사라졌지만은 지금까지도 정말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수없이 회자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또 명차 취급을 받고 있는 차. 네, 그래서 정말 자동차 매니아라면 죽기 전에 사브는 꼭 한번 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오늘 타보고서 정말로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희 오늘 또 이렇게 즐겁게 또 오너를 만난다를 통해서 정말 보기 힘든 차 사브 9-3를 함께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저희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승기로 또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안입니다. 자,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